한 달에 한 번 강원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나철성의 시사 읽어주는 남자. 오늘도 시사 읽어주는 남자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지방선거도 끝나긴 했는데요. 네. 도내 국립 거점대학인 강원대학교 대학 입시에서 해마다 도내 수험생이 1,000명 이상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것들로 나타나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좀 주고 있거든요. 네. 지난 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연장선에 있긴 하지만 아무튼 도내 끊이지 않는 학력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 내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내 거점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대학교 수시 또 지역 인재 전형에서 1,000명 이상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현상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를 대표하는 거점 대학이지 않습니까? 국립대학이기 하기 때문에 네. 강원대학교의 입시 결과는 강원도 수험생 또 더 나아가서 강원도의 이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좀 되고 있는데요. 네. 강원대학교에서 최근 3년간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서 입시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2022학년도 춘천 캠퍼스 지역 인재 전형에 도내 수험생이 한 3,100여 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요. 네. 이른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탈락한 학생이 무려 1,400명 가량인 걸로 좀 나타났고요. 네.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험자 중에서 1,200명이 2020학년도에서는 1,350명이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수시 지역인재 전형에서 도내 학생들이 연이어 3년 동안 절반 이상가량이 대학의 문턱도 다가가지 못하고 네. 탈락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일부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아예 미달 학과가 나오는 곳들도 속출한 이러한 상황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지역사회에 좀 문제가 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 참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미달까지 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 이 어떤 전형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좀 복잡하실 텐데요. 물론 네. 고3 수험생을 두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우리나라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중심으로 한 수능 등급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전형이고, 수시 전형은 수시 때때로 뽑는다라 해서 수시 전형입니다. 그래서 네. 주로 여름방학 이후에 9월부터 원서 접수를 하고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인데요. 특히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거점 대학이기 때문에 이 수시 전형에서도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을 커다랗게 나누면 이러한 전형들이 있는데, 네. 이 지역 인재 전형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강원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전국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데 비해서 강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고, 또한 국어, 영어, 수학, 수능 성적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일반 전형보다는 낮은 점수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 합격시켜주는 전형이기 때문에 강원 지역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유리한 전형이다. 이렇게 좀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약간 공기업의 예. 그 지역 전형 예. 네,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일반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에 특히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인재 할당 전형이 있는 것처럼 네. 강원대학교 뿐만 아니라 한림대학교도 있고 상지대학교도 있는데요. 아무튼 네. 지역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라고 해서 만든 전형이 지역 인재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매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강원도 학생들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예. 그런 전형인데 이거에 지금 수능 최저 등급 때문에 많이 놓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수시 전형에서 왜 수능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거의 수능 100%로 뽑는다고 하면 되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그렇죠. 그런데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게 그럼 왜 만들어졌나 한다면 이 교과 성적보다도 아이들의 잠재력과 네. 끼, 능력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과 성적은 좀 부족하더라도 네. 잠재 능력과 자신의 능력들이 지향들이 뚜렷하게
고등학교 기간에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선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전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능 성적을 뽑지 않고 뽑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전형들이 뭐냐고 한다면 수시 전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경영학과 관련돼서는 원서 같은 경우도 봐야 되는 거고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한자랄지 외국어 습득 능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적분뿐만 아니라 기하백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학업을 대학에서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학 같은 경우에도 수시 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학과에서 따라올 정도의 외국어 습득 능력, 영어 성적이겠죠. 네. 또 수학적 수리 능력,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보통 이상은 돼야 돼. 그리고 또 국어 같은 경우에도 문해력, 특히 텍스트를 이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간 정도 이상이나 3등급 이상은 돼야 돼. 이러한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네. 그 정도가 되지 않고 무조건 받아넣었더니 대학 측에서는 이 학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결손율이 너무 높다라고 해가지고 정해놓은 것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 같은 경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수시에서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해도 최종에서는 탈락하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이 정도는 돼야 돼라고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혹시 강원대 수시 전형이 너무 이렇게 높은 수능 성적을 요구한 건 아니었을까요? 어떤가요?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랬으면 좋지는 않고 아무튼 좀 안타까움이 덜했을 것 같은데요. 네. 강원대학교가 전국의 거점 국립대학에서 가장 낮은 현재 최저 등급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현재 강원대 같은 경우도 수도권 학생들이 워낙 많은 분포들을 차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뽑는데요. 지역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거의 2, 3년 사이로 계속적으로 이 수능 최저 등급을 낮추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을 합쳐가지고 사회 탐구 영역 상위 3등급의 최저 등급을 합친 게 네. 10에서 13등급이었으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4에서 5등급이면은 이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네. 여기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강원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문턱이 너무 가이드라인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줄였던 게 수능 4개의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에서 6등급에서 9등급 정도만 맞추게 될 경우에는 합격할 수 있도록 대폭 낮췄던 것이고 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마저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에서 최저 등급을 더 낮추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네. 한쪽 측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강원도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원대학교이기 때문에 지역 거점 대학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낮추고 있는데 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 측 입장에서는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대학에 있어서의 수학 능력, 교과를 따라오지 학과 과목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 유지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충하고 있어서 대학 측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들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문제가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 강원도 교육청과 민병희 교육감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뭐 수시 전형으로 90% 이상 대학을 가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다라던가 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약간 상충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소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네.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게 뭐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해년마다 대학에서 발표를 하고 교육부에서 그 대학 입시 전형에 있어서 개요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원도가 현재 특히 국어, 영어, 수학을 비롯한 기초학력, 기본 학력이 이렇게 해년마다 떨어진다고 한다면 네. 대학 진학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뭐 강원도가 사람밖에 더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갈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민병희 교육감과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정시가 확대되더라도 강원도 학생들은 90% 이상이 수시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수시 준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말라. 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었고 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해 또 인터뷰에서도 대학 같은 경우에 도내 학생들은 90% 이상으로 대학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평균을 내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교육감과 교육청을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강원대학교 발표가 의미가 있었던 것들은 뭐냐고 한다면 이러한 강원도 교육청에 있어서의 주장과 바람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실증적인 통계와 자료가 대학 측에서 공개가 되면서 네. 정말 강원도 교육청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이런 입시 진학과 지도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커다랗게 환기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동안 혹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뭐 제출하거나 이러진 않았었나요? 발표하거나?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아예 대학 입시 결과 자체를 공개를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의미는 민배교육감이 12년 동안 그 임기를 잃지 않았습니까? 지난 네. 9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뭐 그런다고 해서 개인 신상을 아이들에 있어서 발표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강원도의 전체 네. 학생들이 강원대학교에 몇 명 갔고 가령 서울대학교에 몇 명 갔고 한양대학교에 몇 명 갔고 이런 것들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최저 기준마저도 공개를 거부하게 되면서 깜깜이 이러한 정보 상태였었는데요. 네. 아무튼 이번 강원대학교에서 지난 3년 동안의 수시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서 일정 정도의 우려가 현실로 된 것들이 좀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학력 저하와 또 해결 방안 뭐 이런 이슈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가장 큰 현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내 학생들의 학력은 어느 정도, 타 지역과 비교하면 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약간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질문에서 제가. 이게 참 문제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학력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리냐가 중요하지만 네. 교육부에서 내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성취 목표를 하고 있는 학업 성취도 교과별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하냐고 한다면 수능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보통적 수준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가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해년마다 발표하는데요. 네.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능이죠. 표준 점수를 중심으로 발표한 걸 본다고 한다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가운데 국어 점수는 92.4점으로 전국의 꼴찌를 표준 점수를 차지했고요. 네. 2018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전국적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하고 자연계가 선택하는 가나형 같은 경우에도 14, 15등, 영어 같은 경우에도 17개 시도 중에서 16등, 거의 15, 16, 17등 최하위권을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어서의 아이들에 있어서의 외국어 습득 능력이나 수리적 사고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해 능력이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 지역 인재 유출도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 정도? 그렇습니다. 이 참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지역 인재 상황들이 상당히 좀 유출 상황들도 매우 심각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 지역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좀 보자고 하면요. 네. 강원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체 전수조사된 거는 외람되지만 없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작년도에 지역의 한 언론사에서 춘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한 것을 발표한다고 한다면 100명 중에 8명가량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강원 지역에서 다른 타 시도로 네. 전학을 가는 걸로 확인이 이제 됐는데요. 네. 이윤즉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학교로 진학을 했는가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주로 됐던 게 자사고, 특목고, 네. 외국어고 이러한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학을 간 걸로 좀 확인이 됐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아무튼 특히 고등학교 이후에 있어서의 학부모들에 있어서의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학력의 저하라고 하는 것들은 교육의 불평등, 또 더 나아가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수반하는 이런 매우 중요한 그 얼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유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도 상당한 학생들이 중학교 2, 3학년 때 타 시도로 좀 전학 가는 걸로 이렇게 좀 확인이 돼서 우려들을 좀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 강원 지역 학생들이 수년째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최하위권인 이유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지난 선거 때였죠. 한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많은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난 특히 민병희 교육감의 1, 2, 3기의 가장 커다란 성과는 이 무상 급식, 무상 교복을 바탕으로 한 교육 환경 개선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원 교육사에서도 반드시 성과로 인정하고 발전시켜내야 될 내용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고 또 교복을 제공하고 학교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들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에 있어서의 잠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 시도하고 있는 것들인데 네. 진정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갈수록 학습을 포기하는 수포자뿐만 아니라 요즘은 국포자라고 하더라고요. 국어를 포기하는 문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네. 코로나 이후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작년도에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는데 특히 도심 지역에서의 매우 교육 불평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도교육청에서도 확인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 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원도 교육청은 혁신학교를 추진해와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까지 외람되지만은 단 한 곳의 혁신학교도 선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학교가 좀 보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좀 논란에 휩싸여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강릉 지역에서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교육이 특히 학교라고 하는 공간,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이 교수와 학습, 배움과 가르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커다란 의미는 평가가 사라진 학교 이게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 보면 지나친 경쟁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피해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평가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이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진단 이 도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전파되고 네. 또 처방할 수 있는 백신이 거의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커다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을 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학습 수준에 와 있는지 또 배운 내용들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좀 더욱더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평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학력 신장을 제일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또 이번에 당선된 우리 신경호 교육감은 또 평가 이야기를 또 많이 하셨었거든요. 어떤 공약을 좀 내세웠고 추진 과제는 무엇인지 잠시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신경호 교육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평가의 부활. 그리고 평가 이후에 있어서의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더욱 교육이 중요한 것들은 평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아무튼 보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후보들이 다 강조를 했긴 했는데요. 맞춤형 교육 지원, 기초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 특히 강원 학생 성장 종합 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초 전담 교사제, 협력 교사제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질 높게 실시하게 되면서 교육 소외지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확대를 해서 내용의 질들을 좀 더 향상시키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예, 아무튼 진단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신경호 교육감 당선자뿐만 아니라
있고요. 네. 뭐 보수 진보 후보 할 것 없이 강원도에 있어서의 학력 정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공이 진단하고 있었고 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임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직면한 이 교육의 심각성 문제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4년 안에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그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들을 극복을 하고 정말로 즐거움이 있는 교실들을 만들어낼지 매우 규칙가 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님 모시고 강원 지역 수험생들의 수시 전형 대규모 탈락 현상에 대해서 진단하고 고민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